정도 감독단에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주식이자 발상의 전환 한대건이고요. 2017년 5월 14일 일요일 근마 말이 꼬이죠 지금. 지친 거예요. 시작부터 지쳤어. 5월 14일 일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안말 경주. 일경주입니다. 한번 참 좋아하는 체중이 플러스 10%가 들어갔는데 적정 체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마 컴플리트 하이는 꾸준하게 올라오는 걸음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3번 넣고 5번, 8번. 좋아. 8번 컴플리트 하이. 경주거리 1400m 레트런 파크 서울 제7경주 시작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이번 빅트리오는 좋아요. 걸음의 변화가 상당히 큽니다. 5번 벨라로라는 지난번 경주 때에는 뭐 승부 의지가 아예 없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번 넣고 4번, 희망 5번. 포인트가 따랐습니다. 2번, 5번, 6번. 이미 다들 알고 있잖아. 그죠? 네. 광고는 받고. 토요일 녹화를 하고 일요일 녹화를 하기 때문에 이미 1시간 이상을 제가 진을 빼놨죠. 네, 토요일 경마가 그래서 내용이 훨씬 더 풍부합니다. 원래 여러분들 일요일 경마 더 중요시 하는데 일요일 경마가 더 사람이 지쳐있어요. 반은 좀 넋이 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그게 또 잘 맞아. 네. 무아지경에 사람이 이게 뭔가에 취해 있으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도 잘 몰라 사실. 뭐 대본을 가지고 뭐 여기 대본 있어갖고 대본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순수하게 내 판단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얼굴이 조금 애가 피골이 상접해 있어서 꼴 보기는 싫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뭐라도 하나 얻어가려면 이 방송을 봐야 되니까 열심히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토요일 경마에서 이제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뭐 그 얘기는 또다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재밌는 막권을 찾는 여러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 그건 나도 알아.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시는데 그거 아시면 제 거 뭐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제 음성 정보도 들으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아는 거 제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거 제가 승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차이입니다. 어떠한 경주에 어떻게 힘을 실을 수 있느냐가 여러분들과 저와의 차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호주머니가 채워지느냐 안 채워지느냐가 차이인 것 같아요. 일요일 경마도 그렇죠. 뭐 한굴 하였다? 한굴 안 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나를 얼마만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의 차이겠죠. 제가 승부경주로 적중을 해도 여러분들이 막권을 제대로 사지 않았다면 돈이 안 되겠죠. 내가 승부경주라고 그렇게 연락을 엎었는데 일반경주 10만원 사는 것처럼 승부경주 10만원 사놓고 아유 그래도 맞추긴 했네 뭐 이렇게 안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정말 일반경주는 개무시하시고 승부경주만 따라다니시면서 거기서 승부를 보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 일반경주 상당히 잘한 날 승부경주 한두 개 놓치면 이런 얘기해요. 저는 뭐 전화번호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팬여러분들이 가끔 전화합니다. 아니 승부경주는 왜 이렇게 놓쳐? 너 병신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죠. 나는 또 이제 핑계를 대죠. 일반경주는 몇 개 맞췄는데 좀 승부경주가 잘 안 되네요. 나는 승부경주만 듣지 일반경주는 안 들어요. 뭐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승부경주만 연락에 맞췄어. 그럼 일반경주에 또 전화가 옵니다. 아니 승부경주만 맞추고 일반경주는 뭐야? 왜 쓰레기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나보고. 다 잘하라는 얘기잖아. 그죠?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다 잘하는 얘기인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뭐 저도 신이 아닌 이상 제 승부경주는 제가 자신 있어서 골라낸 경주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경주가 저한테는 그날의 경마에 하루의 성과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반 경주든 승부경주든 다 잘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일반 경주를 해서 조금 덜 분석하고 일반 경주에서 좀 덜 알아보고 붙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알아보고 똑같이 분석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 경주는 승부해볼 만하다. 이 판단은 제가 하는 거죠. 못하면 못한다고 욕하시는 것도 좋고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오래 살 겁니다. 이걸 하도 많이 먹어서. 여러분들은 잘할 때는 한대건이 때문에 잘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운으로 잘하신 거고, 못할 때는 전부 다 한대건 탓이죠. 아니,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뭐 어떠한 일이든 간에 핑계거리를 찾고 제 잘못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으십시오. 그게 한대건과 경마를 같이 하는 여러분들이 갖춰줘야 될 덕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오해가 되고 바뀌는 것이 있고 뭐 실상은 이렇지 않은데 꼭 그런 것처럼 둔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에도 전 그 극장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디지털화가 돼서 뭐 CGV, 뭐 메가박스 이렇게 막 체인이 있지만 뭐 저희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습니까? 동네 조그만 극장 뭐 제가 시골에서 올라왔을 때니까 제가 마포에 살았거든요. 뭐 경보극장, 복례극장 뭐 이런 극장들이 많았어요. 아현극장. 이 극장들이요 전부 동시상영을 합니다. 그것도 전부 다 이제 좀 자극적인 거. 그 당시에 야한 것들. 제가 좀 어렸을 때니까 중고등학교 때니까 얼마였더라? 한 400원이었나? 기억도 안 나요. 400원인가 500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리다고 해서 안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 잃어버려집니다. 야한 영화를 해도. 제가 처음에 본 영화가 아마 어우동이었을 거예요. 그 주인공 이름 까먹었네. 어우동하고 동시상영을 하는데 빨간 앵두 2였나? 그랬을 거예요. 빨간 앵두 2에 나온 주인공은 제가 기억합니다. 이 서른도, 가수 서른도의 와이프죠. 그분이 주연을 하셨던 영화인데, 좋았어. 아주 좋았는데, 어우동이 그 고쟁이 같은 그 치마를 한 올 한 올씩 벗을 때마다, 제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고,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잖아. 얼마나 내가, 그때는 스치기만 해도 쓸 때 아니야, 내가. 한창 때니까. 그때 참 재밌었던 추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어우동이라는 인물이 그냥 기녀? 기생집에서 일을 하는 그냥 뭐 몸을 파는 여자?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나이를 먹고 보니까 어우동이라는 그 시대의 그 여자가 사실은 귀족이죠. 세종대왕의 아버님 효종의 친척벌이죠. 그래서 그 여자가 워낙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놈도 먹고 저놈도 먹고 그때는 뭐 이제 일가 친척들도 근친이 됐었으니까 뭐 친척들도 열다 먹고 이 여자가 그걸 즐기는 거죠. 그 여자가 그러니까 새끼가 강한 여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결국은 이 여자 하나 때문에 모든 이 여자 성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다 걸립니다. 어떻게 걸려요? 몸에 문신을 새기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등부터 시작해서 뭐 팔뚝이나 이런 데에 전부 다 이름을 새깁니다. 이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던 사람들 모두 글씨로 문신을 새겼죠. 그래서 이 어우동이라는 이 여자가 잡히면서 그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던 모든 사람들이 다 벌을 받게 되는 이게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는 어우동이라는 여자는 그냥 기녀의 하나로서 몸을 파는 여자였구나. 저 여자 참 이쁘네. 가슴도 참 그때는 가슴도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섹시해. 뭐 이런 거였었죠. 그러니까 알면 참 이 역사라는 것이 알면 내가 단순하게 봤던 그냥 일상적인 것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때가 있죠. 경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모르고 접근을 했을 때는 그냥 1번, 2번 그냥 야 1번 그거 괜찮아. 그리고 들어오면 그래 1번 네가 왔지. 이거보다 뭐 1번 뭐 이름이 뭐 하늘의 스타다. 하늘의 스타 네가 왔지. 하늘의 스타가 경주로 해서 한 4년, 5년 동안 생활하는데 여러분들 하늘의 스타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자꾸 기억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리고 그 내면을 파고들고 그 내면의 원인을 알려고 애를 쓰면 경마가 한층 더 재밌습니다. 역사도 알려고 하면 상당히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역사 속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주제넘은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뱉어드리는 내용들 뭐 기술을 만나봤는데 비하인드가 뭐 이렇더라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신이 아닌 이상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귀 노트를 맨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이유도
다 일일이 써놓습니다. 안 까먹으려고. 여러분들은 뭐 천재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그냥 그래? 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좀 이렇게 필기 같은 것도 크게 뭐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기억하시려고 노력을 좀 해주시면 경마가 한층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려봅니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로 한 10분을 까먹는 한대건의 방송입니다. 기운 없다 하면서 할 얘기 다 하죠. 원래 그래 내가. 원래 내가 쓰잘데기 없는 얘기 참 많이 해. 요즘은 많이 줄었지. 내가 음담패설 한다고 맨날 이상한 얘기하고 떡치는 얘기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많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많이 안 빨아줘. 기수들이나 뭐 쪽에서 많이 안 빨아주는데 조금 촉이 살아나고 컨디션이 좋아지면 나 요즘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네. 체력이 안 돼, 체력이. 날이 따뜻해져서 그런가? 어쨌든 간에 그래도 또 경마 풀기 시작하면 에너지가 솟구치니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서. 오늘 이 한대건의 일요일 방송을 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순서죠. 한대건의 승부처. 나 이거 왜 이해할 때마다 웃기지? 승부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경주, 5경주, 8경주, 10경주, 4, 5, 8, 10 이렇게 4개의 승부처고요. 8경주가 한대건의 더버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일요일 경마에 가장 자신있게 공략을 하는 경주 8경주. 그리고 부산 경마는 3경주와 5경주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승부처고요. 부산 경마는 UCC 방송을 따로 편집을 해서 올리니까 부산 일요일 방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UCC 방송 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산도 잘해요, 제가. 아시다시피. 내가 나를 칭찬하는 이런 개 같은 짓거리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벌써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뭐 잘하는 거 잘한다고 하면 나쁜 건 아니잖아. 출발해 보겠습니다. 한대건 첫 번째 순서.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직접 듣고 왔습니다. 직접 만나봤어. 한대건입니다. 출발합니다. 자, 일요일 경마에서 첫 번째 코너인 직접 만나봤어. 여전히 토요일 경마에 이어서 김혜성 기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쁘다.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서성훈 기수와 좋은 인연을 가지고 있죠. 서성훈 기수가 군대를 갔지만 좋은 또 결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막내 동생 같은 김혜성 기수를 볼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기수입니다. 김혜성 기수는 저를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지만 저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말도 잘 타요. 어저께 다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별로 할 얘기가 없다. 하도 최선희를 지금 혜선이를 빨아줘야 되는데 더 이상 빨아줄 게 없네. 너무 많이 얘기했더니.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잘 몰라. 개인적으로 뭐 친구관계가 있어 술을 한잔 먹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니까. 맨날 인터뷰할 때나 들어가서 만나는 거지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시원시원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요일 경마에서 김혜성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경주의 주자는 2번마 하늘의 스타입니다.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죠. 도입은 꽤 됐어요. 작년 7월 달에도 주행검사를 2번이나 불합격을 당했고 12월 달에 이제 잠복고환 적체수이라는 수술을 합니다. 고환이 이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서 자꾸 이제 걸리적거리는 거야, 찔 때. 그래서 빼주는 건데, 별거 아닙니다. 순발력은 없지 않은 모습으로 3월달 얘기예요. 밀면 반응도 했고, 워낙에 이제 능력마들이 제거을 받았던 경주기 때문에 거리차가 있었는데, 안쪽으로 너무 기대요. 체질을 동반해도. 별거 없구나라고 했는데, 5월 4일날, 이제 3월달에 주행검사 합격을 하고, 2달간 주행을 열심히 했나봐요. 그래서 5월달에 연습주행을 합니다. 5월 4일 경주 연습주행이에요. 순발력은 여전히 있고 제어만 하는데 여유있게 올라오고 있어요. 쉬는 동안 많이 좋아졌구나. 그래서 주행검사에 능력마가 별거 없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걸음발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도입이 된 것도 오래됐고 또 수술까지 했고 그리고 5월달까지 왔고 이게 뭡니까? 계속 밥을 축냈다는 거죠. 도입이 되고 나서 계속 관리비는 나갔고 마주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돈을 벌어줬으면 좋을 것이고 그죠? 그럴 것으로 보여져요. 자, 직접 만나면 김혜성 기수는
뭐 조심스럽게 얘기한 걸 수도 있습니다. 김배동 교수 얘기를 한다면 하늘의 스타는 분명히 싹수가 있는 마필이다.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아직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것 같지는 않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의사가 그런 거예요. 제가 정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가 뭐 저희 어머니 뇌출 수술도 하셨지만 얼마 전에 사인을 받죠. 수술 문제 없이 잘 될 수 있는데 혹시 몰라서 받는 겁니다. 사인하죠. 왜? 이 수술 중에 이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사인의 내용이. 그거 잘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에요. 네, 사인하는 게. 맹장 수술할 때도 사인해요. 보호자가. 네. 신만은 그렇습니다. 네. 분명히 싹수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좋은, 아주 베스트의 걸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럽죠. 네, 솔직히 말하면. 그게 못 오면 또 욕을 먹고 나름 조교 때 좋아서 자신했었는데 모래를 맞으니까 애가 안 뛰어버려. 개는바로 해버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능력마가 아닌 이상은 조금은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죠. 2%씩은. 그래서 하늘의 스타는 김혜성 기수가 싹수는 있는 마필이지만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것 같지는 않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과연 이경주의 이번 하늘의 스타는 여러분들한테는 관심이 많이 끌리는 마필일 것 같아요. 과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얘기를 한 것은 게이트 번호를 뽑기 전입니다. 순수하게 조교가 끝나고 들어온 상태에서의 이야기였었고 게이트 번호 다 완성되고 상대들이 이렇고 선행도 갈 수 있는 편성이었다고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또 내용이 바뀔 수도 있겠죠. 조건은 좋아요. 하지만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출전하는 마필은 뭐 출전은 아니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린 마필은 7경주에 출전하는 제주의 하늘입니다. 데뷔할 당시부터 뭐 선전을 하고 있죠. 4전 동안에 2번의 우승과 2번의 입상 100%의 복승률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번에 경주에서는 경주 거리를 늘렸죠. 1700으로 늘리면서 게이트가 안쪽 조건이었어요. 선행을 치고 나가면서 주행 코너에서 악벽이 있는 장산천에게 덜매게 잡혔는데 걸음발은 솔직히 기대한 것보다는 뭐 아니었습니다. 그냥 쉽게 우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갑작스럽게 거리를 늘렸던 부분이 뭐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베스트의 걸음으로 우승을 했다면은 이게 장거리도 되는구나. 걸음이 더 나아지겠다. 아직 어리니까 생각했는데 약간은 좀 무뎌지는 모습이 사실 있었어요. 또 김혜성 기수도 그때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리면 조교를 끝나고 와서 제주의 하늘이 말이 나쁘지 않은데 경주거리를 1700을 출전을 하니까 이 거리에 대한 문제가 조금 걱정은 된다라고 했습니다. 뭐 그 걱정이 여실히 드러났죠. 입상권을 만족을 하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마신 차 없었어요. 4분의 3마진밖에 안 났으니까 제주의 하늘도 못 뛴 건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자 이번 경주는 부담 중량이 플러스 3.5kg로 늘어났습니다. 요게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냐면 원래 제주의 하늘은 혼합 4등급 경주에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경주거리도 1400이었었고요. 부담 중량이 늘어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의 감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혼합 경주에 출전을 해서 56kg가 아니라 뭐 54kg, 55kg를 달게 됐겠죠. 깨졌습니다. 그 경주가 깨졌고요. 출마 투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마필은 1400을 대비해서 준비를 했다가 뜬금없이 국산마 4등급에 1200m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해서 준비했던 조교의 패턴이 아니라 부담 중량은 늘어났고 원래 부담 중량도 낮게 하다 생각이었는데 1200m로 와서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과연 마방에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전력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주의 하늘은 4전 동안에 2번의 우승과 2번의 입상을 했습니다. 그 능력 자체가 걸음발이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번 경주가 단연 독보적인 인기 1위입니다. 부담 중량 56kg의 경주거리 1200m예요. 거리는 1400에서 1100을 줄어서 2점은 있지만 부담 중량은 올라갔죠. 마필의 상태는 직접만으로 봤을 때는 좋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충막감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죠. 하지만 이런 비하인드 1400의 혼합 4등급에 출전해서 감량을 받을 생각이었었는데 경주가 깨지면서 국산 4등급에 1200으로 왔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연 1400을 대비해서 준비했던 그리고 부담 중량에 대한 여파를 걱정을 했던
이 제주의 하늘이 과연 얼마만큼의 성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컨디션은 좋다라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 역시 이번 7경주로 제주의 하늘을 놓고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도 들을 수 없는 이러한 비하인드를 한대건이가 열심히 얘기해 드렸으니까 이랬구나. 그래서 제주의 하늘이 많은 여력 없이 경주를 임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항상 염두에 둬보십시오. 7경주 제주의 하늘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11경주에 출전하는 7번 매니뮤직입니다. 안타깝죠? 이 매니뮤직이라는 마필은 이 사조의 박영규 조교사 우리 옹규형이 많이 좀 아꼈던 마필이긴 합니다. 이상하게 사조의 마필들이 생명력이 길지가 않고 자꾸 아파요, 얘가.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데뷔해서 당시부터 상당히 이목을 끌었던 마필이고 단거리의 강자로 등극을 했던 마필이죠. 선행을 주 목적으로 선행을 가서 뛰어줬던 마필이었었고요. 그러면서 연전 연승을 할 정도로 능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다. 박영규 쪽에서 항상 그런 평가를 했었고,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선전을 했던 경주가 몇 개의 경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배통과 파행,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출전 주기가 계속적으로 길어지기도 했었고, 그 출전 주기가 길어진 상태에서 최근 두 번의 경주력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다시 경주를 1200을 도전을 했고요. 선행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박영규 조교사도 만나봤지만, 이 매니뮤직이 나이를 먹고 질병을 앓고 나서 이제 나이를 먹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그래서 이제는 따라가는 전개보다는 선행을 가서 버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니뮤직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행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만 장산 호랑이 정도가 조금은 더 빠르다고 할 수 있지만 매니뮤직의 발주기 이탈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또 김혜성 기수가 또 선행과 상당히 잘 타잖아요. 어쨌든 선행을 갈 거예요, 이마필이. 그래서 선행을 갔을 경우의 수를 분명히 참고해 봐야 될 것이고 보여주고, 마필의 상태만 놓고 본다면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지금 매니뮤직의 상태가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 워낙에 단거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었었고, 최근 두 번의 경주가 출전 주기가 깨진 상태에서의 경주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출전 주기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은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굳이 안 좋다는 마필을 굳이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라고 하는데 충막감으로 놀 만한 이유는 없겠죠.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로 매니뮤직은 예전에 강다 있는 모습을 저 역시 빨리 찾아서 우리 사조, 우리 옹규 형님, 박영규 조교사가 조금 더 이 마필을 보고 웃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김혜성 기수의 평가는 그러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직접 만나봐서 코너는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일요일 경마 본 예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러고 또 7번 매니뮤직이 선행 가갖고 쌍대가리 오면은 한대건이 개새끼야 너 내가 쌍으로 놓고 살 생각이었는데 네가 말 한마디 해갖고 내가 못 샀다. 너 신고할 거야 이 병신아. 또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욕하는 순간에 난 그 직접 만나봐서 코너를 없애버릴 거야. 저 들은 대로 얘기한 겁니다. 또 혹시라도 이걸 마주님이나 우리 박윤규 조교사님이 보신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잘 떼어주면 좋죠. 저도 매니뮤직이 잘 떼어줘서 예전에 전성기의 실력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내용을 거짓말로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포장을 해서. 매니뮤직이 선전을 할 수도 충분히 있다. 이건 염두에 두십시오. 하지만 제가 들은 내용은 솔직담백하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건 알고 계시고요. 댓글만 마사회에 신고를 한다든가 매니뮤직 쌍대를 쳤다고 저 새끼 유언비어를 퍼뜨린다. 검증이 안 됐다. 또 그래서 내가 김혜선 기수한테 들어가서 욕 바가지로 처먹는다든가 웅규 형한테 넌 개소리라고 자빠졌어. 그리고 마주님이 보시면 내 말이 안 좋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오해가 나올 만한 얘기들은 만들지 마세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거짓말을 했다면 저는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얘기가 또 길어졌네요. 항상 길어 내 얘기는. 자, 1경주입니다. 한국에 1300m 국내 6등급 7마리 앞필드. 느리죠? 원체 느립니다. 이 출전 주수도 7마리인데 개바닥에 누워있어도 7등 그 꼴찌가 있어도 7등 항상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7번째에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체 느립니다. 빠른 마필 1번마 선스마트 2번마 1등력을 이런 마필이 조금 더 빠르고 선행을 추구하려다 실패했던 아마 첫동 레이스까지 배당판에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안쪽을 차지하는 뭐 선스마트가 조건상으로는 나쁘지 않죠. 아마 인기만으로 팔릴 것 같지만 이게 지구력에 대한 검증은 사실 안 돼 있습니다. 선입견에 따라가서 맨날 꾸역꾸역 버티는 거지 끝걸음 자체가 베스트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충막감으로 놓기에는 선행 가겠지 민호가. 근데 반신반의해요. 솔직히 뭐 썩 복귀도 이렇게 좋은 마필이 아니고 해서 편성은 약한데 머릿수는 없겠죠. 이 뭐 1등 여거는 매번 착순권에만 들어온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크게 기대는 안 되고요. 민들레 축제가 좀 나아졌겠다. 뭐 그리고 제가 데뷔전 뛰었을 때도 이거 나아질 텐데 나아질 생각했는데 이거 제가 잘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이 마필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이혁 기수를 만나봐도 뭔가 말이 좀 이상하게 뛰나 봐요. 그래서 썩 마음에 안 들진 않는 것 같아요. 초동 레이스도 뭐 선행 가려고 했다가 실패했는데 올라온 마필들이 음악대장, 뭐 뉴파트너, 불후의 명곡 뭐 이런 마필들이면 이것도 개풀빵입니다. 부담량가 1.5kg까지 올라갔는데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미라클아트는 지난번에도 뭐 선입권에서 이제 창고 한 발을 써서 펜스에 붙여서 때려보니까 과다채찍이에요. 편성도 걔한테 못 올라왔고. 이 갈색 총알의 문제죠. 이 갈색 총알이라는 마필이 3월 18일 날 데뷔전 때 정한킹덤과 다이스킹, 사이먼 미사일. 그러니까 느린 마필들 속에서의 빠릿한 추임력을 선보였었는데 저는 편성덕이라고 봤어요. 이 마필 올라오는 거름이 편성덕이라고 봤는데 4월 16일 날 경주에서 갈색 총알 그 비하인드를 말씀드린 김태훈 기자 좋다는 거예요. 컨디션이 조교 때. 그래 좋겠지 뭐 신마니까 더 나아질 수 있겠지 해서 추천을 또 해버렸네? 못 올라와요 얘가. 그래서 이번 주에 만났을 때 김태형 기자 만나봤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갈색 총알이 뛴 레이스의 편성은 좀 다른 마필이 셌다. 그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뭐 하비킬이든가 뭐 신돌경, 미래등 뭐 이런 마필들이 그래도 하위 등급에서는 신돌경은 뭐 선행을 가는 마필이니까 그렇다 치고 히비키는 정말 놀라운 추임력을 선보였었죠. 미래등부터 꾸준하게 뛰었었고. 그래서 이 갈색 총알이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을 주지 않았다라는 게 정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 경주는 상황이 틀리죠. 7마리 출전밖에 하지 않고 선두권을 누가 이끌던 간에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차라리 6번만 갈색 총알을 놓고 한번 이걸 공략을 해보면 어떨까. 막판 한 발로 모두 다 제압을 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반응입니다. 편성이 좀 바뀌었다. 그리고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게 제 이경 경주에 6번만 갈색 총알을 이렇게 장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7번 루비벌킨도 올라오는 국권홍보 상당히 나쁘지 않았어요. 남원킹과의 경주에서 유일하게 혼자 치고 나온다고 할 정도로 뭐 개바닥에 누워있다가 추입을 한 거니까. 근데 뭐 아까도 갈색 총알과 똑같은 조건이죠. 능력만 없고 선행마다 지구력 부족하다면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의 추입형 마필들. 제가 원래 추입형 마필들을 잘 추천은 안 하는데 이번 경기는 한번 해볼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6번만 갈색 총알을 놓고 7번만 루비벌킨, 6번, 7번. 배당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게? 6번, 7번에 추천해드리고 6번을 놓고 뭐 1번만 선스마트, 2번만 1등력을 3번 초동레이스 뭐 6번 놓고서는 다들 배당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자, 6번 놓고 7번 막권 말씀을 드리고요. 주력 막권입니다. 6번 놓고 1번, 2번, 4번 공략해보겠습니다. 방어할 게 있으면 아니면 줄일 게 있으면 현장에서 막권 수를 좀 줄여볼 테니까 현장 예상 방송만 보고 빨아먹지 말고 현장 예상도 가끔 들어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경주 넘어갈게요. 경주가 1000m 6등급 경주 11마리의 파피디 팔리죠.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이번 하늘의 스타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제가 2번을 놓고 하진 않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번을 놓고 할 생각은 아닌데 뭐 버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 1번은 아직 멀었고 3번 역전의 순간 뭐라 그럴까 게이트 이탈은 느리지 않은데 채찍을 대면 약간 흔들려야 말이 기우뚱 하는 게 뭔가 좀 불안한? 근데 단거리는 되겠더라고. 약간 지구력 부족하면서부터 보였는데 선행 갈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봤을 때 3번 역전의 순간 입장에서는 3번 마필은 한번 충막감으로까지 한번 관심 갖고 있고요. 4번 5번은 뭐 별거 없습니다. 뭐 마방에서도 큰 기대가 없고 사실 이거 황금연못은 이렇게 차이가 나나? 1000m와 1600m의 차이가. 4월 1일 날 경주에서 뭐 편성은 개였지만 선입권에서 올라오는 걸로 보였는데
4월 23일 경주에서 좀 선입권에 빠르게 가담을 시켜요. 근데 뭐 걸음발은 전혀 나오지 않으면서 무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현종 기수는 황금 연보체 컨디션이 별로라고 하네요. 예. 별로지만 가져가겠습니다. 예. 제가 이건 김태훈 기수와 이전에 얘기를 나눴던 부분도 있고 좀 뭐가 있습니까 말이? 뭐 말이 안 좋아도 황금 연못의 전개는 보장이 돼 있죠. 예, 선행까지 갈 수 있고 선입도 갈 수 있고 발바람할 필요 없어서 안 좋아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이현종 기수는 안 좋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리고 말이 좀 길죠. 앞뒤가 문맥이 안 맞을 경우도 있고 뭐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현종 기수에 대한 그리고 60 황금 연못 그래서 봐야 될 것 같고 야 구마 슈퍼트로퍼가 팔리네 이제 대안이 없으니까 팔리는 거예요. 순발력도 있고 최근 경주에 꾸였고요. 1번 2초 때 1번 3초 때 뛰니까 개편성에 이게 못 버티겠냐 뭐 이런 거죠. 16전 동안에 단 한 번도 입상하지 못한 마필 깨질 때 깨지더라도 최선을 다할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나 무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약간 좀 고민이에요. 6번만 황금연못을 할까 3번 역전의 순간을 녹화할까 이런 생각을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7번 드림 로켓도 솔직히 무시는 할 수 없죠. 5월달에 도입에 대해서 6월달에 관정용 수술을 하고 좀 길어졌고요. 지금 4월달입니다. 이게 작년 얘기죠. 선두권 가담까지 되고 장규형 같은 경우에서도 의외로 그런 보였는데 수술한 마필들은요 뭐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정용 수술이니까 조금은 좀 찝찝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번 이경주는 3번을 놓고 할까 6번을 놓고 할까 고민 중이고요. 이철경 기수도 만나봤는데 구마 슈퍼트루퍼 한 달 안에 어떻게 초보를 보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경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철경 기수 입장에서는 슈퍼트루퍼를. 그리고 슈퍼트루퍼는 이철경 기수가 항상 조교를 하지 않는 마필이죠. 예, 그래서 조교 때의 느낌보다 실전의 느낌이 중요한데 그냥 꾸역꾸역 자리 유지하는 정도. 3번이나 6번 녹화할 생각이고요. 일단은 지금의 방송에서 3번만 역전의 순간 녹화하겠습니다. 3번 녹화하는데 뭐 2번만 하늘의 스타 6번 황금 연못 7번 드림 로켓 9번만 슈퍼트루퍼 3번이 많이 안 팔릴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 없어. 뭐 그냥 뭐가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경주니까 똥마 경주인데 뭐 신다고 자신 있다고 하겠어. 신마들도 그렇게 싹수를 많이 보이는 경주가 아니에요.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배팅 액수는 최대한 낮춰서 오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경주입니다. 11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일단 1번만 질풍 독주 가장 돋보이죠. 승급전입니다. 또 출전 주기도 3월 19일 경주 이후에 좀 길어졌죠. 파행기가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선에 날아가니까 얘가 꽤 뛰네. 이게 변화가 왔다고 봐야 되죠. 근데 변화가 온 와중에 좀 무리하니까 이제 파행이 온 건데 게이트 여건이 너무 좋아요. 일본 게이트 2.1에서 오늘 이혁 기수도 만나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좀 장황해. 장황하면 괜찮은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티가 나는 게 몇 개가 있거든요. 물론 이혁 기수가 거짓말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좀 숨기려는 게 있으면 말투에 좀 티가 납니다. 그래서 꼭 질풍독주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전 경주의 여건도 그렇고 질풍독주가 최근 보여준 거림이라고 한다면 발주기 타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선행마인 2번마 로얄 에센스도 있고 뭐 또 7번마 핵항공모함도 있고 뭐 퀴노포리도 있지만 게이트 1번에서 선행을 양보할 이유는 없죠. 1번 질풍독주가 어차피 경주마들이 경능 상당통을 가지고 있었다면 1번 게이트 2점에서 똑같은 경주가 1000m 승급전 해볼만 하다고 봤고 1번 마필은 충막감을 놓고 할 생각이고요. 2번 로얄 에센스는 경합을 한다든가 지가 조금 무리하니까 크게 믿음은 안 가요. 3번 새로운 우주도 지난 3월 5일 경주 이후에 공백기가 생겼는데 역시나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관지 쪽이 조금 썩 안 좋다고 해요. 화방에서는. 그래서 우승은 했지만 큰 기대는 안 되는 마필이고요. 5번 퍼펙트 빅시는 19전 동안에 한 번에 우승과 3번에 입상을 했는데 그냥 매번 꾸준히 올라오는 마필이에요. 근데 최근 2번의 경주가 이런 말이 아닌데 이렇게 바닥에 누워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걸음도 이렇게 썩 좋다는 모습은 안 보였는데 뭐 선두권의 로얄 에센스나 3번 새로운 우주 뭐 이런 나피들이 상당히 기복을 보일 수가 높아요. 선두권에 가담을 하지만 끄끄럼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퍼펙트 빅시가 이렇게 경합을 하는 와중에 한 발을 써준다면 이변에 나올 수 있는 이변형의 마피긴 하지만 관심이 가고요. 자, 7번 핵항공모함은 1년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데뷔했을 당시부터 뭐 우승도 했고 상당히 기대치를 많이 모았던 마피긴 한데
경주 마라톤 좀 치명적이죠. 이제 굴건염에 걸리면서 마필이 맛이 갔습니다. 그래서 1년간의 공백기를 가졌고요. 마방도 감명주 마방이 깨지면서 이제 김현선 마방으로 왔고 6월달에 굴건염이었는데 이제 거세까지 단행을 했어요. 1년간의 공백을 가지고 참 이것저것 사안이 참 많은 마필. 그리고 경주마한테 굴건염은 치명적이죠. 그래서 굴건염으로 앓고 나서 잘 되는 마필이 몇 마리가 사실 없습니다. 웬만한 마필들 말고는. 근데 김정준 기수를 만나보면 이게 제주행 검사 때의 모습을 보면 이 4월 28일이었죠. 10종일간 제어를 하고 1분 1초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행 검사를 워낙에 잘 뛰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이즈가 있는 말이었다니까 우승도 하고 해서. 그래서 제주행 검사 한번 놓고 본다면 이번 경주 쌍으로 못 오면 억울할 정도긴 한데 약간 좀 다르게 얘기하네 김정준 기수는. 저는 일단 이 핵7번 핵항공모함은 굳이 배팅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현장에 가서 상황을 좀 봐야긴 하겠지만 그래서 김종준 기수가 한 얘기를 그대로 전해드리지는 못하겠는데 7번 핵항공모함은 너무 과시하지 마시고 9번 8번마 서울키는 이 분민호 기수의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리면 분민호 기수는 이 마필을 바닥에서 올라올 때 매번 과다채찍입니다. 과다채찍을 해서 벌금을 매번 냈죠. 이 벌금 개인이 내는 겁니다. 마방에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분민호 기수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말이 안 뛴다는 거예요. 직접 조교한 이철병 기수는 뭐 말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그러고 넘어가는데 그게 좀 단점인 것 같고 9번 큐노포리는 호흡기 좀 짧죠. 그래서 큰 능력을 가진 것 같지는 않고 편성 만나면 한 발씩 써줘야 되는데 근본이 별로 이렇게 좋은 말이 아니라서 좀 찝찝하고요. 10번만 펄킨도 정말 이대로 사라지는 건가요? 이 펄킨이 한 발을 써줘야 되는데 서서히 움직이고 있어요.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은 알파 오메가는 지난번에 편성이 약자팀에서의 선전이긴 한데 전개를 그렇게 가져가니까 되는 것 같아요. 선행을 나서버리는 마필은 무빙으로 갖다 붙여놓고 좀 서둘러 경주를 임하니까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글쎄요, 뭐 검증을 해봐야겠죠. 알파 오메가가 이게 걸음이 늘어나서 이 정도 띄워준 것인지 아니면 편성의 이점으로 온 것인지 또 외곽 게이트의 홀랜드 기수, 페로베치 기수도 아니고 부산에서 올라온 애가 뭘 아나? 기복만데? 왜 이러한 기용을 하는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상경주는 조금 불안하게 마필긴 하죠. 1번 7번 녹주가. 하지만 뭐 대안이 없기 때문에 1번을 놓고 해보고 싶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5번 퍼펙트 빅시, 10번만 펄킨 이런 마필들을 한 대권을 가져가겠습니다. 상당한 비인기권의 마필들이죠. 1번 놓고 5번, 10번 두 번 마필 가져가고 8번만 서울킨이라든가 한 마리를 억지로 고른다면은 뭐 9번마 퀴노포리 뭐 이런 마필들 요 마필까지 한번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번 상경주는 터졌다고 보고요. 혼전 경주입니다. 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경주고요. 1번을 놓고 5번, 10번 한 70배 그게는 안 나오겠지? 1번이 많이 팔립니다. 어쨌든 간 1번 놓고 5번, 10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복연도 있고 삼복도 있고 배팅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는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안 할 뿐이죠. 연식도 있고. 제가 이렇게 쌀데가 없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분석 많이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막권 사야죠. 자, 이번 4경주 한대가 첫 번째 메인 승부처 경주에 1200m 11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한대는 막권 사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기술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한 마필 있어요. 저 그 마필 쌍대에 놓고 때릴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기술을 알죠. 그 기술의 패턴도 알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마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수가 그렇게 얘기하도 족족족이라 해서 그렇게 얘기했어도 저는 그런 거에 대해 연연하지 않고 개구라구나 쌍대에 놓고 해야지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이번 사경주는 한대건이가 한대건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기수가 안 좋다고 하지만은 쌍대가리 놓고 공략을 해볼 생각이고요. 11마리 마필들이 출전하는데 정말 좋아졌다. 지난번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하는 마필도 하나 있고 뭐 둔에 빠져서 미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마필도 있어요. 과연 어떻게 뛸까? 뭐 이런 의심도 하고 있는 마필도 있고. 내용은 그래요. 그럼 경주마의 능력만 분석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한대건이가 다 분석해놨습니다. 뭐가 걱정이십니까? 자, 한대건 이번 4경주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무통장 문자 하나 신청해주고 음성정보 10분 전에 들어주시면 그래 알았어 내가 막권 살게 그리고 막권 사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제가 가서 창구에 가서 좀 찾으시면 됩니다. 자, 한대건
자신있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자금 한번 말해본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현장 예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5경주. 경주의 1300 국내산 5등급 경주 11마리 앞입니다. 이어지는 승부처죠. 물론 중간에 부산 하나 껴있죠. 부산 2경주 껴있나? 1경주 껴있구나. 부산 껴있고, 부산에서 한 템포 쉬고, 엎어치기로 5경주 승부를 해보겠습니다. 축 있죠? 히비키. 직선에서 올라오는 걸음이 상당했던 4월 16일 데뷔전의 모습이었었고, 그날 경주의 비하인드는 김영곤 기수도 조교해보고 나서 잘 뛰겠던데요?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고맙죠? 솔직하게 해줬으니까, 김영곤 기수가. 히비키는 1억 2천만 원, 매니피의 새끼기도 하고, 싹수가 상당히 있는 마필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히비키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충만한 공략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후초권 싸움이죠. 3번 금곡성, 4번 스타파워, 6번 대장금, 7번 용두산, 9번 드림술루, 10번 금피돌림, 10번 정상만세, 이런 나피들이 팔리고, 바닥판에 깜빡이는 5번, 4번으로 나올 소지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쌍승식 대가리인 5번만 히비키, 아니면 입상권의 한 자리를 하실 수 있는 추위권의 히비키, 내가 이 마피를 한대건이라는 사람이 이번 경주의 충막감까지 공개해드리면서 자신있게 때려보겠습니다. 한대건 승부해보겠습니다. 배당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안 높아요. 10배 이하의 배당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당입니다. 돈 들이대볼 수 있는 경주. 그만큼 자신 있는 경주니까 여러분들이 빤히 보시는 5번만 히비키는 충마예요. 공개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마필로 때리느냐, 어떤 마필에 힘을 주느냐가 여러분들의 차이예요. 한대가 힘을 한번 실어보겠습니다. 5번만 히비키 놓고 주력 한 방 맞고 제대로 꽂혀서 여러분들한테, 야, 내가 한대건이 믿고 배팅했더니 이런 또 기쁨을 주네, 이런 소리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후회 없는 승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만 6경주입니다. 8마리 앞에서 출전했고요. 1300m. 경주가 깨졌죠. 호나 4등급 경주가 깨지면서 외산마인 1번마 캐리어와 4번마 크리토키드가 국산마 4군의 곁다리로 들어왔습니다. 이러기도 참 쉽지가 않은데, 그죠? 올해부터, 올해 중반부터 바뀌었죠? 혼합국 경주에 출전하는 마피들이 경주가 깨지면 국산마 경주에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인기권의 마피들을 봅니다. 1번마 캐리어는 지난 4월 16일 공백기를 가지고 나온 경주에서 끝걸음을 보여줬고, 1300m 경주고리. 원래 1400에 나올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경주가 깨지면서 올라왔는데, 게이트의 조건이 좋으니까 당연히 가져가야 될 것 같고. 2번은 그렇고, 3번만 스페셜 샤인? 승급전이었던 지난번 경주 원래벌레 탔는데, 선입권 전개 안 되는 마필 아니에요. 선행받은 아니지만 따라가도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고. 3번 크리토키드가 문제하죠. 지난 4월 2일날 진로가 막히면서 올라왔다고 상당한 인기를 걷던 4월 23일 경주, 능력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공략을 했습니다. 화강은 이미 왔고, 어떤 마필 때냐, 투게더기 승부화권으로 적중에 성공을 했죠. 크리토키드는 마방에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4월 2일 경주와 4월 23일 경주의 내용만 본다면, 4월 2일날도 진로가 막히면서 입상을 했고요. 4월 23일날도 역시나 진로가 막히면서 고전을 했습니다. 이게 바닥에 누워있다 올라오는 마피다 보니까 자꾸 그런 일들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방에서는 결국은 페러비치 기술이라는 걸출한 기술을 불러들였습니다. 보여준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막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15조의 입장에서는 마필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클 것이고요. 또 혼합국 경주가 아닌 국산마 경주에 얻어 걸리듯이 경주가 깨져서 덕분에 왔으니 이만큼 상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는 않죠. 최선을 다하는 마필이고 추임력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5번 행어머니는 약간 좀 또라이같이 뛰는데, 지난번 편성의 약체팀에 대해 선전이긴 하지만 감량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겠고, 6번마 제라는 왜 이현정 기수가 기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6번마 제라는 지난번 경기 때 이현정 기수가 상당히 잘 탔죠. 그런 빨도 잘 보여줬었는데 기승을 하지 않아요. 토요일날은 기승정지가 그렇다고 치고 일요일날 나오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럴 수 있죠. 제가 모르는 걸 수 있는데,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토요일날 제란이 출마 등록을 했다가, 토요일날 이준중에서 기승하지 못하는데,
그게 먼저 깨지면서 일로 오지 않았었나. 뭐 이럴 상황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이 최근 두 번의 모습을 보면 따라가는 전기에서도 우회를 끝거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견연이 아주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선입권에 가담할 수 있고 전기를 쉽게 풀어갈 만한 행운머니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3번 10%도 순반영은 있지만 저는 1번막 캐리어가 게이트의 조건도 좋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철경 기수의 기술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안쪽이라고 한다면은 충만한 1번막 캐리어를 놓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3번 크리토키드가 당연히 우선순위가 될 것 같고 3번만 스페셜샤인, 5번만 행운머니지, 9번 제란 이 세 마리의 마필을 1번을 놓고 받쳐야 되는데 현장에서 한번 구멍수 줄여야지 못하겠어. 구멍수를 줄여서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1번 놓고 4번 만큼 말씀드리고요. 1번 놓고 3번, 5번, 6번 중에서 구멍수 줄여서 현장에서 착실하게 현장 음성 공보 녹음해 놓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돈 주고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7경주입니다. 경주로 1200m 국내 4등 경주 10마리 아필드 제주의 하늘. 그렇죠 뭐. 이게 제가 이제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사연이 있죠. 원래는 혼합 4등급 경주에 1400m 나가려고 감량 받으려고 했는데 그 경주가 깨지면서 국산 4등급으로 와서 지금 6kg 중량 받았고 뭐 어쩌고 모르시 헷갈리신 분들은 직접 만나봐서 코너 서두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5번은 놓고 할 거예요. 부담력이 과정하고 뭐 난리로 하네. 1번 골드 패션은 노릴 때는 쳐 안 오고 지난번에는 지난번에는 포기해야겠다 했더니 3차를 갖다 대해서 정말 짜증나는 마필이고요. 근데 그거는 끝까지 이어지지 않아. 이번 와이키키는 괜찮아요. 지난번에 이제 호나군 경주에서 깨졌는데 코차로 깨졌죠. 아 정말 뚜껑이 열려 죽는 줄 알았는데 국산 하드급으로 왔으니까 나쁘진 않고 3번 허리케인 블루는 선행을 한번 가면 좀 변화를 보일 것 같은데 선행을 이번에 갈 수 있나? 제주현에 나올 것 같은데 6번 금봉은 꾸준하게 뛰어주는 마필이고요. 하만식 기수 기승 선입권을 가다음에 강당에 있는 기수죠. 7번 마이비전 지난번에 태풍 같은 바람이 불고 선전하면서 입상을 했습니다. 걸음발이 낮았다고 보여지고요. 조개 따는 게 덜렁거리는 맛도 있지만 앞에서는 나쁘지 않고 8번 필라니키가 골때리죠. 이게 어떻게 지난번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최근 보면 경주 보면 걸음이 낮았다고 봐야 되는데 썩 믿으면 안 가는데 자 필라니케는 선행을 가서도 매번 덜미가 잡혔던 마필인데 최근 두 번의 경주가 선출입이 능한 모습을 보여줘서 결국은 각질병에 성공을 한 건가? 이러한 의심을 좀 자꾸 하게 되는 마필이에요. 저도 반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오마 제주의 하늘을 놓고 일단 2번마 와이키키와 6번마 금봉왕 중에서 주력 막권을 선정을 해볼 생각이고요. 7번마 마이비전, 8번마 빌라니키 이런 마필들은 현장에서 구멍수 뭐 내방 까갖고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배당이 제주의 하늘을 놓고 내방 까서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최대한 압축해서 뭐 한 방 때리고 한 방 방어하든가 한 방을 때리고 두 방을 방어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요 5번 놓고 2번, 6번 그리고 7번, 8번 이런 마필들 말씀드리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가장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한대건이가 들이대보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하는 8경주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안말 경주 1경주입니다. 한번만 참 좋아하는 체중이 플러스 10%가 들어갔는데 걱정 체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만 컴플리트 하이는 꾸준하게 올라오는 걸음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3번 넣고 5번, 8번. 좋아. 8번 컴플리트 하이 경주거리 14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7경주 시작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이번 빅트리오는 좋아요. 걸음 변화가 상당히 큽니다. 5번 벨라로라는 지난번 경주 때 얘는 무슨 승부 의지가 아예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2번 넣고 4번, 희망 5번. 포인트가 따랐습니다. 2번, 5번, 6번.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했고 기복 경기죠. 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한 3시간은 내가 떠들 수 있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어떻게 뛰어왔는지를 그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나도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먹고는 포도청이고 더바가 메인 승부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 여러분들 일체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믿고 계시는 그 인기권의 마필이 기복을 보인다고 해서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야 2만원 왔어. 어떠한 마필도 여러분들 확신을 갖지 마세요. 그 확신 여지없이 먹어요. 상당히 난타전이 예상이 되는 경주고요. 배당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뽑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한구라가 제가 원래 배당 있는 경주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는 유일하게 또 토요일날도 그렇고 일요일날도 그렇고 배당이 좀 나오는 경주로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행동했어요. 혼전도가 있는 만큼 보상도 클 겁니다. 어떻게든 어떠한 조합이든 우린 적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돈 찾으면 됩니다. 자, 한대건 더바가 메인 승부처 8경주 그러한 경주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갖다 바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음성정보, 문자정보 문자 또 너무 늦었잖아. 800명. 음성정보 네, 많은 관심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얘기도 많은 네,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입니다. 1800m 재판이죠. 네, 지난번 경주 때에 내려가서 KLR컵에서 싸웠던 마필들이 또 다시 한번 재격도를 하는 네, 경주라고 할 수 있고 그때는 1600 이번엔 1800 경주가 계속 들어가지 2000m 남았어요 이제. 아직은 3세 어린 마필들이고 이 코리안 더비의 상금이 엄청나죠. 4억 5천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욕심을 안 내볼래 안 내볼 수가 없는데 오늘 뭐 제가 기수협회 들어가니까 뭐 홀랜드 난 얼굴도 잘 몰랐어 사실. 사토시 다실바 나 오늘 또 처음 봤네. 여기 뭐 말은 딱 두 마디 해요. 예, 굿모닝 하이 아 세워됐다. 안녕하세요. 걔도 안녕하세요는 잘해. 그 말은 배웠더라고. 아이, 말이 안 통하니까 뭐 알아볼 수도 없고. 능력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5번 아메리칸 파워, 6번 파이널 보스, 9번 로얄 루비. 한 마리 또 억지로 꼽다면 2번 대우시 됩니다. 2번, 5번, 6번, 9번. 이 네 마리 안에서 하겠습니다. 10번만 인디언 킹은 지난번 KR의 컵에서 정말 놀라운 선전을 펼치면서 한구라 했죠. 마방에서는. 뭐 이마필 자체가 레이스를 잘 풀었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4코너 전방에서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탄력 자체는 솔직히 결승 전방에서는 잡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경주거리가 늘어난 만큼 1800m라는 경주거리에 경험이 없어서 저는 팔린다 하더라도 인디언킹은 쉽지 않다고 보고요. 충막감 선정이 애매해요. 5번 아메리칸 파워와 9번 로얄 루비는 전형적인 추입형이죠. 개바닥에서 올라와서 그걸 한 번에 결선 전방에서 따내야 되는 마필들이고 데오시도는 그런 면에 비해서는 전개가 좀 자유로워요. 선유권 전개도 되고 파이널 보스도 지난번에 부산에 내려가서 좀 졸전이긴 했는데 인기만였습니다. 근데 이게 선유권 전개가 됩니다. 발주가 나쁜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파이널 보스의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약간 늦발하고 직선조에서 걸음을 보였다면 선조권에 가담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빠른 마필이라고 해봤자 뭐 3번 태양의 신화, 라이온록, 3번 아델에이스, 뭐 무한열정 이런 마필들이 빠른데 그것을 압박하기가 충분히 가능한 1800m이기 때문에 이 늦추입을 하는 5번 아메리칸 파워와 9번 로얄 루비는 능력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보면 파이널 보스도 이미 대호시대와 무한열정을 이겼던 경주를 보여줬기 때문에 개바닥에서 올라와서 추입을 했었죠. 선유권 전개로 쥐어짠다면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내심 6번 파이널 보스를 한번 놓고 해보고 싶은데 이 부산 마필들이 워낙에 세요, 사실. 그죠? 뭐, 아메리칸 파워 로얄 루비가 또 이번 대우치도 그렇고, 기술은 좀 바뀌었지만. 그래서 약간 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이 방송에서는 6번 파이널 보스를 충막감을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에서 소심한 A형, 트리플 A형, 한대건이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현장 대상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능력들은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직선 한발 싸움이에요. 누가 한 발을 좀 더 내밀 수 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박빙의 승부 펼쳐지니까. 자, 배팅 못하는 경주는 즐기시고 자, 배팅할 수 있는 경주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 승부에 들어가는 경주 이번 10경주 메인 승부처입니다. 한대건의 일요일 경마의 마지막 승부처기도 하고요. 12마리 앞에서 출전했는데 뭐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 3호 썬더라이트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있을 것이고 부담 종량이 높은 트럼프 번개 파이터 승급전을 치는 곰마 티즈런 선행을 못 가니까 병신짓 센터, 어나더 뭐 스마트원, 뭐 이런 나필들이 다 인기권입니다. 티켓 팔리고요. 이번만 애플리치아봄도 약간은 팔립니다. 10번만 스카이장은 안 팔립니까?
그러니까 다 조금씩 팔려. 근데 과연 어떠한 나표를 충분히 놓고 공략을 해야지만 내가 이 경주를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경주입니다. 개바닥에서 올라오는 누추인마를 놓고 할까? 아니면 그래도 선두권을 가담하는 선행평의 마필? 아니면 선행을 추구할 수 있는 선행마를 놓고 할까? 그리고 그 마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 과연 결승선까지 이어질까라는 판단을 해본다면 어렵죠. 네, 결론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대원이는 그 어려운 경주를 승부를 해보겠다고 여러분들한테 들이댄 겁니다. 착실하게 한번 승부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약간은 좀 등한시하는 마필, 그 마필을 가지고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번 10경주 한대원의 메인 승부처고요. 깔끔한 적중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1경주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7번 맨 이미지. 두 번 설명은 안 드려요. 두 번 하도 안 내겠습니다. 항상 그런 마필이니까. 마지막 경주는 뭐 없어. 뭐가 있어. 6번 베슬로도 승급전이라도 뭐 전개가 워낙에 자유로우니까 뭐 안 될 거 있습니까? 천연용했다 기록도 1분 14초 나왔는데 8번 시대의 여왕도 1분 13초 뛰었어요. 지난번 경주 기록이. 이 세 마리 6번, 7번, 8번 이 안에서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바닥에서 추입을 할 수 있는 뭐 더블럭키 그리고 기술을 교체하는 일본 막 썬더캣 뭐 이런 나필들이 이변권이긴 하지만 6번, 7번, 8번의 수상이 조금 더 앞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충막감은 뭐 베스트 로드도 괜찮고 시대의 여왕도 괜찮고 뭐 두 마필 다 괜찮고 7번 매니매직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분석한 판단으로는 7번 매니 매직이 뭐 내용상으로는 그러니까 8번과 시대의 여왕을 놓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8번 놓고 6번 맞고는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8번 놓고 7번 9번 이런 나필들은 방어해볼 생각입니다. 또 우리 페로비치가 또 마지막 경기에 삽질거리 하는 건 아니겠지. 이상하게 페로는 마지막 경주에서 이상한 짓거리 많이 해야 돼. 얘가 좀 거의 뭐가 해야 되지? 힘들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꼭 추천하면 안 기어들어오고 내가 추천하지 않으면 딱짝같이 들어가는 것도 따고 나하고 안 맞는 걸 수 있어. 8번 놓고 6번 주력 8번 놓고 7번 9번 말씀드리면서 11경주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였습니다. 조금 더 스피드 있게 진행을 했어요. 왜? 내가 힘드니까 나도 지치고 힘드니까 스피드 있게 진행을 했는데 할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할 말을 못했고 더 할 말이 있다면 현장 예상에서 말씀드리겠고 문자 정보, 무통장 정보에도 제가 텍스트를 몇 개 남기죠. 코멘트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처 마지막으로 공지해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4경주, 5경주, 8경주, 10경주가 승부처고요. 8경주가 초특급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부상경마는 3경주와 5경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파릇파릇하게 살아있는 목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저도 좀 푹 쉬고 에너지 충전한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근데 아침에 문자 신청 없고 음성 안 들어주면 기쁜 마음으로 썩어 한 대가 썩지 않게 많이들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장사를 하는 지금까지 저는 한대원이었습니다.